여러분 혹시 주변에 이런 남자 한 명쯤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딱히 나이가 많거나 경력이 많거나 어른스러운 외모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왠지 모르게 나이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챙기고 또 신뢰하기도 하고, 심지어 연상의 여자들 사이에서는 참 괜찮은 남자라는 평가를 듣는 사람 보셨죠? 그 사람은 회식 자리에서도 조용히 티 안 나게 분위기를 살리고, 나이 많은 상사가 말실수해도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만들어주고, 무슨 대단한 외모나 화려한 스펙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말이죠, 어느새 주변에 연상 누나들이 붙어요. 어디서든 얘는 좀 달라 라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왜일까요? 도대체 뭐가 다르길래 혹시 연하라서 연상이 좋아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셨다면 그건 오늘 영상의 절반도 못 본 겁니다. 그 남자들에겐 공통된 특징이 있는데요. 말하는 방식, 듣는 태도,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 그 모든 것이 하나의 분위기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연상이 끌리는 이유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요, 겉으론 절대 보이지 않지만 연상의 마음을 움직이는 남자들의 숨겨진 특성, 그리고 누구든 연상에게 믿음 가는 사람으로 보일 수 있는 실전 팁까지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아마 이런 건 왜 아무도 안 알려줬지? 하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준비되셨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연상에게 인기 많은 남자들은 겉으로 볼 땐 평범합니다. 유난히 멋을 부리는 것도 아니고 말솜씨가 화려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상하죠? 같은 얘기를 해도 그 사람이 하면 더 설득력이 있어요. 같이 밥을 먹어도 그 사람이 있으면 분위기가 묘하게 안정됩니다. 그 비밀은 겉모습이 아니라 에너지의 방향에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연하의 남자들, 특히 자신감이 있거나 눈치 빠른 친구들은요, 자신을 어필하는데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씁니다. 말 한마디, 눈빛 하나까지 내가 괜찮은 사람으로 보일까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런데 연상에게 인기가 있는 남자들은 좀 다릅니다. 그들은 시선을 밖으로 돌려요. 나는 괜찮은가가 아니라 상대는 어떤 상태일까? 지금 저 사람이 불편하지는 않을까? 이걸 먼저 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누나가 오늘따라 말수가 줄었어요. 그때 인기 있는 남자는 대놓고 묻지 않습니다. 왜 기분 안 좋아요? 이런 식으로 묻는 게 아니고요. 대화를 조금 늦추거나 조용한 공백을 그냥 함께 있어줍니다. 그리고 슬쩍 가벼운 얘기로 온도를 맞춰주죠. 이게 뭐냐면 에너지의 방향이 자기 중심이 아니라 관계 중심으로 가 있는 겁니다.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정서적 공감 능력이 높다고 표현할 수 있겠고, 사람 냄새가 나는 태도라고도 할 수 있죠. 우리는 흔히 어른스럽다는 걸 단어 선택이나 생각의 깊이에서 찾으려고 하지만 실은 어디를 바라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자기만 들여다보는 사람과 상대의 기분과 상황을 읽는 사람은 말 한마디 눈빛 하나에도 깊이에서 차이가 나는 거죠. 연상은 그걸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말보다 느낌이에요. 그 느낌이 편안하고 단단하면 이 사람은 나이보다 훨씬 믿음직하다는 감정이 스며드는 겁니다. 사람의 인상은요, 외모보다 말투에서 더 많이 결정됩니다. 이건 단순히 목소리가 좋다, 말을 조리 있게 한다는 차원이 아닙니다. 말투는 곧 그 사람의 사고방식, 그리고 상대를 대하는 태도의 종합판이에요. 연상에게 인기 있는 남자들이요, 그들은 말투 하나하나에 존중과 자율성이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회사에서 선배가 실수했을 때 대부분의 연하들은 좀 당황하거나 말실수를 하죠. 그런데 인기 있는 사람은 다르게 말합니다. 선배, 이건 제가 설명이 부족했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혹은 그 부분 제가 다시 정리해 볼게요. 제가 좀 더 신경 썼어야 했네요. 어때요? 말은 부드럽지만 책임은 자신이 지죠. 이런 말투는 머리 좋다보다 더 강력한 인상을 줍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 그런 느낌이 들게 하거든요. 연상은 누군가를 키우거나 리드하는 데 지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에서 기댈 수 있는 어조와 내 생각을 존중해주는 태도를 본능적으로 알아봅니다. 그런데요, 이건 단순히 어른스럽게 말하는 척으로는 안 돼요. 실제로 상대의 말을 이해하려는 자세가 있을 때만 그게 말투에 스며들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말은 기술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옵니다. 말투는 결국 그 사람의 중심이 잡혀 있느냐의 문제죠. 결론은 연상에게 인기 있는 남자들은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이 아닌 거죠. 자신의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도 상대의 감정을 훼손하지 않는 방식으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깊이 있는 매력이고 연상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술인 거예요. 사람을 만나면 가장 먼저 느껴지는 건 겉모습도 말솜씨도 아닙니다. 이 사람 불안해 보이지 않네? 혹은 이 사람 좀 불안하다, 이런 느낌이에요. 신기하죠? 한마디 말도 안 했는데도 그 사람의 불안한 기류는 기가 막히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연상은 그런 불안한 에너지에
특히 민감합니다. 왜냐하면 연상이란 존재는 이미 많은 걸 겪어온 사람들이에요. 관계에서 상처도 받아보고 누군가를 끌고 가는 피로함도 경험했죠. 그런 사람들이 어린 사람에게 끌릴 때는요, 의외로 귀여움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쓸데없이 들떠있지 않은 느낌에 안도합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연상은 기댈 수 있는 사람인가? 이걸 단 한 번의 대화에서 판단하려고 합니다. 연상에게 인기 많은 남자들은 자기를 포장하거나 꾸미려 하지 않아요. 자기 페이스가 있습니다. 대화 중에 틈이 생겨도 불안해하지 않아요. 뭔가 어색해져도 말을 억지로 꺼내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불안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같이 카페에 갔는데 대화가 끊겼어요. 대부분의 사람은 어색해서 급하게 뭔가를 꺼냅니다. 근데 인기 있는 사람은 조용히 커피 한 모금 마시고 창밖을 보며 이런 말을 합니다. 이 거리 낮에 보니까 분위기 참 좋네요. 밤에 혼자 걷기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한마디에 담긴 여유, 그리고 급하지 않음이 연상의 마음을 녹이는 겁니다. 불안감이 없는 사람은 상대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줍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연상에게 끌림으로 작용하는 본질입니다. 결국 연상에게 인기 있는 남자란 그 자체로 감정의 온도 조절기 같은 존재입니다. 본인의 내면이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방도 그 안에서 조용히 편안해질 수 있죠. 불안하지 않은 사람, 그 자체가 이미 성숙입니다. 우리는요, 누군가에게 잘 보이고 싶을 때 자기도 모르게 완벽한 모습을 연기하게 됩니다. 말을 고치고 몸가짐을 조심하고 실수하지 않으려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계속 돌리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보면 불편해합니다. 특히 연상은 더 그래요. 왜냐하면 완벽한 척하는 사람은 함께 있는 사람에게도 긴장을 강요하기 때문이죠. 그럼 어떤 사람이 편하냐고요? 허술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냥 허술한 게 아니라 허술함을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인 거죠. 이건 아주 묘한 차이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남자가 말을 하다가 단어가 헷갈렸어요. 그때 당황하면서 얼버무리면 어색해지죠. 근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좀 다릅니다. 예를 들자면 그 단어 뭐였지? 기억 안 나네? 요즘 뇌 용량이 모자랍니다. 하하. 이런 사람 같이 있으면 어때요? 편안하죠. 그리고 그 편안함이야말로 연상이 진짜로 끌리는 포인트입니다. 연상은 완벽한 사람보다 스스로를 웃으며 허용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엽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나도 굳이 완벽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게 바로 이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괜찮아지는 느낌. 즉, 진짜 매력의 본질입니다. 심지어 어떤 연상 여성분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걔는 좀 바보 같은 데가 있는데 그게 자꾸 생각나요. 내가 오히려 신경 쓰게 돼요. 이런 게 바로 허점의 미학입니다. 허술함이 매력으로 작용하려면 자신을 탓하지 않고 유쾌하게 받아들이는 태도가 먼저입니다. 누군가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는 건 잘하려는 태도보다 자신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모두 불완전하니까요. 그걸 감추려 하기보다 기꺼이 보여줄 수 있을 때 관계는 훨씬 더 건강해지고 가까워집니다. 자,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연상에게 끌리는 남자들, 그 사람들에겐 분명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겉모습은 각기 다르죠? 누군가는 수더분하고 누군가는 차분하죠. 그런데 느낌은 신기하게 비슷합니다. 뭔가 의연하고 조용히 믿음직스럽다는 느낌이요. 이 모든 걸 관통하는 건 한 가지예요. 자기 자신을 컨트롤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상대방의 감정과 흐름을 놓치지 않는 사람. 그건 타고나는 성격이라기보다는 어떻게 관계를 대하느냐에 대한 태도의 문제입니다. 결국 연상이라는 건 조금 더 세상을 오래 살아봤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눈에 보이는 매력보다 관계의 본질을 훨씬 민감하게 감지하죠. 그런 그들이 끌리는 사람은 나이가 아니라 깊이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깊이는 겉멋이나 연출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무심하게 드러나는 습관과 태도에서 만들어집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래 나도 그렇게 되고 싶은데 하는 이런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딱 3가지만 바꿔보세요. 이건 심리학 이론도 고급 대화술도 아닙니다. 일상 속에서 누구나 시도할 수 있는 작은 변화들입니다. 첫 번째 말보다 관찰을 먼저 하세요. 사람들은 보통 말을 잘 하려고 애쓰죠. 하지만 중요한 건 말하기 전에 무엇을 보고 있느냐입니다. 상대가 어떤 표정인지, 말수가 줄었는지, 손끝이 떨리는지 그걸 먼저 보는 연하는 이미 연상의 신뢰를 얻기 시작한 겁니다. 두 번째, 잘 보이려고 말하지 마세요. 대화할 때 마음속에서 이런 말이 떠오르면 한번 멈춰보세요. 이 말 하면 점수 딸 수 있겠지? 그 순간부터 관계는 게임이 됩니다. 그 대신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이건 내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일까? 이 말이 상대에게 도움이 될까? 그 기준을 세우는 순간 말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세 번째, 실수를 웃어넘길 수 있는 사람이 되세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합니다. 문제는 실수했을 때 그걸 어떻게 대하느냐예요. 무안해하고 얼버무리고 급하게 다른 얘기로 튀는 것보다 그 실수 안에서 여유를 보여주는 태도, 그게 사람을 더 믿음직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알려드리면
또 단어가 헷갈리네. 이쯤 되면 내 뇌가 퇴근했나 봐요. 하하. 이런 말 한마디에 사람은 마음을 놓습니다. 그리고 편안한 사람에게 마음을 엽니다. 연상에게 인기 있는 남자가 되는 법이 사실은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이 되는 법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고 나의 중심을 지키면서도 상대의 흐름을 깨지 않는 태도. 이건 매력이 아니라 성숙인 거죠. 그리고 성숙은 언젠가 나도 누군가에게 믿음이 되는 사람이 되겠다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관계를 바라보는 시선에 작은 변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선택이지만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신다면 저는 언제나 기쁘게 읽고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